오늘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질병은 한여름에 많이 생기는 냉방병입니다. 가은 씨는 혹시 에어컨 켰을 때 차가운 실내에서 좀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까요? 에어컨 바람 있는 곳에 가면 손발이 파래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려워요. 정말 무슨 남극에 와 있는 것 같은 추위를 느껴요. 사실 이 냉방병은 질병 이름이라기보다는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에 가까운데요. 계속 차가운 환경에 우리 몸이 노출되어 있거나 실내외 온도차가 한 5도 이상 커지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상열하한이라고 해서 위에는 좀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면 면역력이 보통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척수를 중심으로 신경이 뻗어나가서 각 장기와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되면서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번갈아 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이 되면 우리 눈의 동공이 커지고 근육도 바짝 수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의 위기를 알리고 각성 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위기가 다 지나가면 휴식과 소화를 도우며 몸을 치유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들어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고 얼굴엔 열이 너무 많고 손발은 차면서 잠은 자꾸 설치는 것 때문에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자율신경계 검사상 스트레스 수치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기준 수치인 60을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바닥을 보여준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낮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져 쉽게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또한 표준 범위보다 매우 낮아서 수면과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경우 한약과 순환침 치료를 병행하는데요. 이 환자도 3개월 동안 자율신경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한약과 순환침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라고 배꼽에서부터 한 손가락 3개 너비 하복부에 이제 왕뜸을 떠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뜸 요법은 쑥이나 기타 약물을 피부의 혈자리 위에다 놓고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뜨거운 기운이 경혈점을 통해 투입되면 경락을 유통시켜 기혈을 고르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시 자율신경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68에서 36으로 크게 낮아졌고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도 정상 범주 안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도 쉽게 피로해졌던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퇴근하고도 에너지가 남아돌아 운동을 추가로 하는 등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유독 추위를 많이 느끼는 거는 자율신경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꼭 자율신경계가 약하다기보다는 평소 수면 상태, 스트레스, 식습관, 운동량, 그리고 평상시에 취했던 자세나 체질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몸의 회복력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더위 때문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려면 원래 차가운 온도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평상시 가벼운 가디건을 좀 챙겨서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 카페에서도 아이스 계열의 음식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나 계피차를 추천드립니다. 또 땀을 원래 잘 흘리시는 분들은 여름철 과하게 땀이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기운을 수렴하는 오미자차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는 몸의 순환을 좀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10분 조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머리에 몰린 열을 말초로 잘 순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척수 라인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 쪽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기를 제대로 돌려주고 소화기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곡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목한 곳이고 주로 체했을 때 손에 따는 이 혈자리를 누르면 막힌 길을 뚫어준다고 하고요. 자, 발등의 엄지와 검지발가락이 만나는 혈자리를 태충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기운이 뭉쳤을 때 두통, 치통, 어깨 결림과 같은 통증을 가라앉히는데도 태충을 수시로 눌러주면 막힌 관문을 열어 천연 진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합곡이랑 태충 혈자리가 기가 넘나드는 그런 혈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를 한 바퀴 확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적용하면 안 되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팔꿈치 주름에서 손목 쪽으로 손가락 3개에서 4개 너비에 있는 수삼리는 대장 경락입니다. 대장의 기능을 돕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피로해진 목, 어깨, 팔의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족삼리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영양 흡수를 돕고 하지의 혈류를 개선해 다리의 피로와 부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잘못된 자세와 그로 인한 체형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목이 앞으로 빠진 그런 자세가 반복되면 주변 근육이 계속해서 긴장하게 되고 근육 주변의 혈관과 림프 순환에 저하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 교정은 단순히 자세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치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소화, 순환, 자세, 그리고 체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타난 하나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여름 더위 타시려니 넘겼던 피로와 불편감이 있다면 혹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